안녕하세요. AWS의 솔루션즈 아키텍트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애마존 웹 서비스의 글로벌 어카운트를 담당하는 솔루션스 아키텍트 리오 안입니다. 리오 하니까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생각났는데 제 리오가 정글의 왕리오.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쇼폼으로 생각해서 만든 이름이에요. 제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어디가 창피해서 말하지 못했지만 오늘은 드디어 이 창피함을 무릅쓰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 정말 창피하네요. 정말 창피하네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있잖아요. 네. 뭔가 특별한 걸 갖고 오셨다는데 웨비나 플랫폼을 제가 사실 소개하려고 왔어요. 웨비나 플랫폼이요? 네. 네. 어디에 있어요? 들고 오진 않았고요. 입으로만 그냥 제가 오늘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클라우드 위에 있습니다. 아, 저도 그렇죠. 입으로만. 짜자자. 아웃포스트 빼놓고는요. 이게 너무 느리다. 버벅거린다거나 웨비나를 보면 너무 많잖아요. 어떤 웨비나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 하는 그 생각 속에서 SA들이 의기투합해서 뭔가를 더 만들어보자 새롭게. 그래서 만든 이제 솔루션이에요. 만들 때 당연히 저희가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이기 때문에 100% of the AWS 서비스를 가지고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AWS 100% AWS 서비스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어떤 서비스들이 쓰였어요? 제일 핵심적인 서비스는 어째 웨비나를 송출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동영상을 안정적으로 송출해 줄 서비스 아마존 IVS라고 서비스가 있어요. 뭐의 약자인가요, 이게? 인터랙티브 비디오 서비스. 그 다음에 여러 서비스들 중에서 서버리스 기반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람다라든지 키네시스, EKS 기반인 파게이트, 통계나 대시보드를 잘 보일 수 있는 퀵사이트, 그리고 저희 머신러닝 기술들이 포함돼서 네. 저희 서비스를 구성을 하고 있어요. 정말 AWS에서 핫하다는 서비스 다 모아놨네. 맞습니다. 서버리스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 서버를 리스한다. 빌린다? 서버리스. 스탠리스는 들어보셨나요? 아, 알죠. 스탠이 없다. 맞습니다. 서버가 없다. 서버리스. 아. 그래서 관리를 제일 잘하는 어디에? AWS에 맡기고 우리는 잘하는 개발과 다른 아키텍팅이 하자라고 해서 네. 모든 서비스를 서버리스 서비스로만 활용해서 개발하였습니다. 저희가 많은 것들이 다른데 첫 번째로 가장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동접수, 동시 접속자 수에 저희가 가장 포커싱을 했어요. 혹시 트위치라고 하는 서비스를 들어보셨죠? 네, 들어갔습니다. 트위치의 동접수가 몇 명까지 허용한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100만 명 이상을 100만 명 이상. 이상이 들어와도 이게 끊기지가 않는데요. 뭐 살짝 감동이 올라가다 좀 더 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 기술들을 가지고 사실 저희가 웨비나 플랫폼 만들었거든요. 네. 저희 웨비나 플랫폼을 들어온다 할지라도 끊김이나 느려짐 없이 그냥 영상에 집중하고 웨비나에 집중해서 원하시는 결과를 원하시는 뭐 내용을 다 받아가실 수 있다는 그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 특징이 있다고 들었는데 오픈 소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요즘 오픈 소스는 정말 대세 중에 대세입니다. 저희 그 웨비나 플랫폼도 오픈 플랫폼으로 오픈 소스 나중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 정말요? 네. 아니 왜 우리가 기껏 만들어 놓은 거를 뭐 수익 창출도 못하고 그렇게 올려버리시는 거예요? 사실 오픈 소스라고 하는 거는 가장 최근에 얘는 나사가 그 화성을 탐사하는 그 탐사 로봇이 로버라고 하더라고요. 로버는 바퀴 6개 달리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화성을 탐사하는 거죠, 여러 군데를. 근데 그 소프트웨어를 오픈 소스로 뿌렸습니다. 근데 그거는 목적이 뭐냐? 그 로버에서 멈추지 않고 하다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넣고 새로운 기능이 있으면 더 넣고 계속 발전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단순하게 몇몇 사람들이 만들어서 잘 만들었다고 만든 그 어떤 기술들을 거기서 끝내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더 많은 방식으로 네, 좋네요. 개발하는 그게 오픈소스의 가장 큰 장점이 생각되고 저희 서비스도 오픈소스로 이제 배포가 되면은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더 좋은 기술, 더 좋은 아이디어로 더 좋은 플랫폼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아, 제발 좀 많이 포크하셔가지고 가져가셔서 더 발전시켜서 그렇게 또 공헌했으면 좋겠어요. 포크는 포크 찍어서 가져온다는 얘기인 거죠? 아, 그런 건가요? 네. 몰랐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돼지고기인 줄 알았어. 포크. 배고프네요.
그리고 우리가 웨비나를 진행하면은 행사마다 다른 이제 로고가 들어가고 다른 템플릿이 들어가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가능하나요? 그 커스터마이징이 쉽게 되는지. 사실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어요. 저희는 너무 쉽게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제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아, 네. 뭐 행사 종류도 여러 가지지만 회사마다 다 다른 행사의 테마를 가지고 계실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러면 그때마다 뭔가 다시 개발하고 뭔가를 뭐 하려면 어려운데 저희는 너무 쉽게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제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아, 네. 단순히 웨비나를 볼 때 요즘엔 여러 가지 사이즈의 그 스크린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자동으로 맞춰서 표출해주는 그런 좋은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청중과 실제 발표자와 인터랙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뭐 투표라든지 네네. 아니면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팝업 창으로 떠서 바로바로 응답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리오님 40건 하셨잖아요. 근데 40건을 웨비나나 이런 세션을 하시면은 보통 혼자 기획한 게 아니고 저희의 기획을 해주신 분들 있잖아요. 마케터 분들. 아, 그럼요. 사실은 웨비나나 어떤 행사들은 보면은 청중이 몇 명이 왔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얼마나 있다 가시는지 가장 인기 있는 세션이 뭔지 가장 박수가 많이 나온 세션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다 제공해 드립니다. 모니터링도 할 수 있게끔 해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 로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로비요? 웨비나가 여러 개 진행되면 각각 시간별로 다를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꼭 웨비나 세션에 안 들어가시고 로비 중간에 헤매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 들어가시고. 저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제 웨비나 어디 들어가세요라고 알림을 알려주는 그리고 격려하는 지금 특정 웨비나에서 경품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 웨비나를 들어가시면 경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하면 좀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마케터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사실 저희 팀 요 개발하는 팀 중에 마케터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정말 웨비나는 이런 기능을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분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가 많이 기능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만든 거네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분의 의견도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네요. 아, 네. 네. 저희가 서밋이나 리인벤트 같은 대규모 행사에 가게 되면은 세션이 뭐 수백 수천 가지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세션이 비슷한 제목의 세션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세션인지 들어보지 않고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추천, 네, 좋네요. 처음 오시는 분, 또 처음이야 그러신 분들에게는 가장 인기가 많은 세션을 먼저 이제 추천해 드리고요. 몇 개의 세션을 들어보신 분들은 그분의 성향을 분석을 해서 성향이나 뭐 도메인이나 카테고리를 분석을 해서 그분에게 이런 세션들이 향후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라고 추천해 줍니다. 좋네요. 나만의 스케줄 관리를 할 수 있는 네, 듣고 싶은 걸로 네, 잘 타임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네. 안 해보셨으면 지금 네. 한번 얼마나 쉬운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URL만 클릭하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클릭 2번 땅땅 하게 되면은 원하시는 화면이 송출이 됩니다. 네, 지금 한번 해볼까요? 해보시죠. 네. 보니까 이렇게 쉐어 스크린하고 있는데 이거 먼저 눌러볼까요? 네, 직관력이 좋으시군요. 네, 눌렀습니다. 누르니까 네, 어플리케이션 윈도우 선택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예전에 찍었던 영상이 있는데 네. 그걸 한번 스트리밍을 해볼게요. 또 그럼 마침 준비해 오셨군요. 네, 제가 준비성이 또 철저합니다. 클릭. 제가 열심히 말하고 있네요. 송출을 하고 있는 지금 화면이고요. 너무 간단하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여기 얼굴 나왔지만 내가 현재 지금 얼굴을 보여주고 싶다. 네. 그럴 경우엔 옆에 비디오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클릭 누르시면 이게 뭔가요? 네. 네, 이렇게 쉽게 원하는 화면을 가지고 2번 정도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본인의 얼굴도 쉽게 표출하거나 아니면 뭐 가리거나 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플랫폼이죠. 네, 이제 한번 꺼보겠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뭐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그냥 브라우저만 있으시면 돼요. 아, 정말요? 네. 아까 링크 들어가시잖아요, 처음에. 네. 그 링크만 가지고 있으시면은 네네. 실제로 그냥 누구나 쉽게 송출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쉽다니. 이렇게 저희가 개발을 했는데 저희 그냥 솔루션즈 아키텍트 AWS 직원이잖아요. 네.
할 일 많잖아. 원래 할 일들이. 아주 즐겁습니다, 저는. 네. 물론 개발자로 오신 분들도 있고 개발자가 아닌 분들도 있지만은 저희가 이렇게 어울려 가지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할 수 있었던 어떤 큰 원동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점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어려운 점은 사람 모으는 게 힘들었어요. 조금 되니까 같은 생각 가지신 분들이 꽤 계셨어요. 네네. 흔쾌히 같이 조인하셔가지고 으쌰으쌰해서 만들었는데 네, 그 코리아 SA 팀에서 그런 게 또 있어요. 네. 빌더스 프라이데이를 해가지고 SA들이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시간 블락킹을 해줘서 네. 반나절 동안은 온전히 개발할 수 있도록 네, 개발 맞습니다. 전념할 수 있도록 네. 그런 문화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AWS의 그런 아마존의 그런 문화들을 잘 활용해서 저희 SA들도 단순히 고객한테 이런 뭐 가치를 전달하는 것들 외에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문화가 저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네. 네. 어떠세요? 한번 총평을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도와주신 분들 항상 감사드리며 오늘 뭐 더 기술적인 내용이 필요하시거나 나는 조금 더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여기로 네,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리거나 알 수 있는 더 배울 수 있는 링크를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솔루션스 아키텍트 강성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솔루션 아키텍트 김승준입니다. 저희는 웨비나 플랫폼의 프론트엔드 쪽을 개발하였는데요. 웨비나 플랫폼에서 세션을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 페이지를 작성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필요한 여러 기능들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승진, 웨비나 플랫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수웅님. 구체적으로 발표자 툴 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면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자가 원하는 화면을 공유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비디오, 오디오를 온오프할 수 있도록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션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웨비나를 시작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웨비나 플랫폼 웹 어플리케이션을 수웅님께서 저와 함께 구성해 주셨는데요. 정말 저희 둘이 다 하기 쉽지 않았잖아요.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할 때 프론트엔드 개발뿐만 아니라 인프라, 백엔드, 그리고 웹 서비스에 필요한 부가적인 기능들, 예를 들면 인증인과 같은 것들을 모두 고려했어야 해서 정말 어려운 작업이 될 뻔했지만 이걸 AWS 서비스 기반으로 손쉽게 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그럼 승우님, 이걸 어떻게 AWS 서비스 기반으로 손쉽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예전에 저의 개발 경험을 비춰봤을 때에는 승조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모두 수동으로 구성을 했었어야 했는데 AWS 서비스 기반으로 손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아키텍처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AWS 앰플리파이라는 서비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앰플리파이는 모바일 프론트엔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로서 앞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AWS 인프라에 쉽게 배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프론트엔드 웹 호스팅을 위해서 S3의 스태틱 웹 호스팅 기능을 이용하여 앰플리파이에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로그인, 로그아웃과 같은 기능들 또한 앰플리파이 기반으로 AWS 인증인가 서비스인 코그니토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필요한 백엔드 기능들은 API 게이트웨이와 람다라는 서버리스 아키텍처 기반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수웅님, AWS 서비스 기반으로 모두 구성이 가능해서 편리하긴 한데 직접 AWS 서비스를 기반으로 구성을 하는 것과 앰플리파이를 통해서 구성하는 것에 차이가 있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앰플리파이를 이용하면 CLI 기반으로 모두 직접 배포하고 구성할 수 있어서 콘솔에서 서비스마다 따로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한 서비스들을 앰플리파이 콘솔에서 모두 관리하고 배포할 수 있어 개발 효율성이 매우 좋습니다. 웨비나 플랫폼의 발표자용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핵심 기능은 스트리밍 부분인데요. 승중님께서 이 부분을 구현을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기능 구현을 하셨을까요? 네, 우선 세션 발표를 위한 비디오, 오디오 스트리밍을 위해서는 웹 표준 스트리밍 프로토콜인 WebRTC를 기반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WebRTC는 P2P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이를 스트리밍하기 위해서는 시그널링 서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AWS에서 제공하는 WebRTC 시그널링 서비스인 키네시스 비디오 스트림즈 WebRTC를 사용하여 손쉽게 구성하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표준 웹 스트리밍 프로토콜인 WebRTC를 사용했기 때문에 별도의 플러그인 없이 스트림을 구현하셨군요.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웨비나 플랫폼이 대규모 웨비나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는 만큼 대규모 라이브 스트림이 가능해야 될 텐데 이건 어떻게 해결을 하셨나요? 네, 수웅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라이브 스트림을 대규모 브로드캐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대규모 세션을 수용할 수 있는 스케일러블한 미디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은 저 혼자서는 하기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라이브 스트림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인 아마존 IBS를 사용하여 손쉽게 대규모 웨비나가 가능한 미디어 기능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다만 아마존 IBS는 RTMPS 스트림을 인제스트 엔드포인트로 제공하고 있어서 따라서 WebRTC 스트림을 RTMPS로 인코딩을 해야 했습니다. 이때 저희는 서브리스 컴퓨팅 서비스인 AWS 파게이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세션별 인코딩을 위한 컴퓨팅 자원을 상시 켜놓지 않고 세션이 시작할 때 컴퓨팅 자원을 빠르게 켤 수 있는 컨테이너 기반으로 제공되는 파게이트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미디어 워크플로우를 구성하는 게 굉장히 복잡한 일일 텐데요. 아마존 IBS로 해결을 하셨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아마존 IBS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아마존 IBS는 AWS에서 제공하는 라이브 스트리밍 솔루션입니다.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인 트위치를 구동하는 라이브 스트리밍 기술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채널 및 워크플로우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구성하고자 하실 때 아마존 IBS를 이용하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 전문 지식은 없지만 빠르게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을 구성해야 했던 저에게는 매우 감사한 서비스였습니다. 네, 이렇게 웨비나 플랫폼 프론트엔드 웹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셨는데요. AWS 서비스를 기반으로 구성을 하신다면 저와 승준님이 함께 이런 서비스를 만드신 것처럼 빠르게 여러분들도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구성을 했다는 점인데요. 서버리스 아키텍처는 무엇이고 어떤 장점이 있는 것인지 문종민 다니엘 솔루션스 아키텍트님께서 이어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부분은 백엔드 부분입니다. 웨비나 플랫폼의 백엔드 단을 개발하면서 어떤 부분을 고려했고 어떤 기술들을 사용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민님, 보통 백엔드 단을 개발할 때 어떤 부분이 주요 고민사항인가요? 네, 보통 백엔드 단을 개발해보면 변경에 빠르게 대응하기 용이하도록 개발 테스트하기 편해야 한다는 점과 서버에 배포하기 용이한 구조로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면 개발 말고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고려사항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운영자 입장에서는 고가용성이나 성능 확장성 등이 잘 지원되는 구조가 좋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신경을 안 써도 알아서 잘 돌아가면 더 좋고요. 그렇죠. 결국 큰 고민 없이 빠르게 개발하고 운영할 때도 별 고민 없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웨비나 플랫폼을 개발하실 때도 그런 부분을 고려하셨겠네요? 네, 지금 보시는 아키텍처에서 하이라이트된 부분이 백엔드 아키텍처의 주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도입했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 보내는 리퀘스트를 받는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와 백엔드 로직을 처리하는 AWS 람다, 그리고 비동기 처리가 필요한 경우를 위해서 아마존 심플 큐 서비스, 데이터를 처리하는 NoSQL 서비스인 AWS DynamoDB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개발할 때 빠르게 개발하기 위해서 AWS SAM을 이용하면 야물 파일에서 설정으로 AWS 리소스들을 빠르게 배포할 수 있기 때문에 서버 관리에 대한 고민 없이 어플리케이션 로직 개발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실제로 개발하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백엔드를 개발하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AWS SAM을 실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한 후에 특정 디렉토리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template.yaml이라는 파일에 필요한 설정을 정의를 합니다. 혹시 이 부분 구성이 복잡한가요? 처음 보시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내용이 간단해서 금방 이해가 가능합니다. 우선 SAM을 실행해서 리소스 생성을 시켜놓고 설명을 드릴까요? 네, 그러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SAM 빌드를 실행하면 개발 언어 환경에 맞게 빌드가 실행됩니다. 다음으로 SAM 디플로이를 실행해서 원하는 이름을 지정을 하고
AWS의 어느 리전에 리소스를 생성하고 코드를 디플로이 할지 정해주고 디플로이 전에 최종 확인할지 IAM 롤을 생성할지 등의 질문에 답을 하면 어떤 리소스가 생성 또는 변경되는지를 확인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최초에 생성할 때는 모두 생성이고 수정해서 다시 실행하면 변경되는 것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컨펌을 하게 되면 실제 리소스를 생성하거나 변경하고 코드도 배포하게 됩니다. 실행되는 동안 중요한 것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AWS 서버리스 API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API 게이트웨이를 정의하고 있고요. 클라이언트 단의 도메인과 API 게이트웨이 도메인이 다를 경우에도 요청을 처리해야 된다면 크로스 오리진 리소스 쉐어링이 가능하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 서버리스 펑션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AWS 람다에 대한 설정입니다. 제 로컬 PC에 어느 경로에 람다 코드가 작성되어 있는지, 람다 펑션의 파일명이랑 메소드명이 무엇인지, 런타임 환경은 뭔지, 그리고 람다가 다이나모DB의 어떤 테이블에 대해 어떤 권한이 필요한지, 리퀘스트 URL 패스와 HTTP 메소드 어떤 걸 요청을 받으면 호출되는지 이런 것들을 기술하시면 됩니다. 람다 펑션은 필요한 개수만큼 계속 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처리를 위해 필요한 다이나모DB 테이블도 정의해서 생성할 수 있는데요. 테이블을 구성하는 프라이머리 키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설정과 처리량을 어느 정도로 할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설정은 다시 변경하거나 추가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성이 완료된 후에 API 게이트웨이 엔드포인트 등과 같은 정보를 아웃풋으로 출력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명하시는 동안 생성이 다 됐나 보네요. 그러면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부분은 어디에 구현되어 있어요? 네, 이 부분은 SAM 템플릿 파일에 람다 펑션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의를 하면 그 경로에 있는 코드가 배포되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람다가 데이터를 받아서 다이나모DB 테이블에 넣는 코드입니다. 이런 코드를 개발해서 앞에서 보여드린 SAM 디플로이를 하면 자동으로 AWS 람다에 배포가 됩니다. 그러면 테스트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사실 개발하면 코드를 변경할 일이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SAM 디플로이를 실행하거나 AWS 콘솔에서 람다 함수를 직접 수정하고 테스트하기는 번거롭습니다. 로컬 PC에 도커를 구동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면 API 게이트웨이부터 람다까지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요. 템플릿.yaml 파일이 있는 위치에서 SAM 로컬 스타트 API를 실행하면 보시는 것처럼 로컬호스트에 서버가 구동돼서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두고 포스트맨 같은 툴을 이용해서 전달해야 하는 메시지 포맷에 맞는 정보를 넣고 로컬호스트로 요청을 보내서 잘 동작하는지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UI에서 로컬호스트로 요청을 전송하도록 해서 UI 기능과 통합해서 테스트도 가능합니다. 실행할 때 출력하는 로그 등도 로컬 환경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소스 수정과 테스트를 반복하면서 빠르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람다 수행 시에 걸린 시간이나 메모리 사용량 같은 정보들도 같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개발 테스트를 반복해서 잘 동작하면 SAM 디플로이를 실행해서 실제 AWS로 배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개발하면 확실히 업무 로직에 집중해서 빨리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엔드 따는 개발도 중요하지만 가용성, 확장성, 성능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었는지 이번에는 다니엘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API 게이트웨이, 람다, 다이나모DB와 같은 서버리스 아키텍처는 우선 사용자가 직접 서버를 관리할 필요가 없고 AWS가 자동으로 리소스를 관리하는데요. 요청이 많이 몰리면 자동으로 혹은 탄력적으로 리소스가 늘어나서 대응을 하고 요청이 줄면 자동으로 리소스가 줄어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성이나 확장성, 성능의 경우는 사용자가 신경 쓸 부분을 최소화하고 있고요. 대신에 각 서비스별로 쿼타라는 일종의 리밋이 있는데 이 부분만 잘 설정해 두시면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를 들어 API 게이트웨이의 경우 중요한 포인트는 초당 리퀘스트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겠죠. 디폴트로는 초당 10,000개의 요청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리밋 증가를 요청해서 늘려두시고 API 게이트웨이별로 필요한 수치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람다 같은 경우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컨커런트 엑스큐션 설정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기본 값은 1000인데 미리 리밋 증가 요청을 해서 필요한 만큼 충분히 늘려두신 후에 필요시 람다 함수별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이나모DB의 경우에도 테이블마다 읽기, 쓰기 처리량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프로비전드 모드로 미리 필요한 처리량을 구성해두는 방식을 사용하거나 또는 온디맨드 방식으로 AWS가 알아서 부하에 따라 탄력적으로 처리량을 늘리고 줄이도록 구성해 두시면 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합해보면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이용하면 리소스 관리에 신경 쓸 필요 없이 빠르게 구성해서 개발 테스트 배포하고 운영할 때도 확장성이나 성능과 관련된 일부 매트릭 설정만 조정하면 되니까 관리의 부담이 거의 없이 로직 구현에만 집중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도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도입해서 한번 구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웨비나 플랫폼의 분석과 관련해서 솔루션스 아키텍트 김형일, 권신중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웨비나 플랫폼의 애널리틱스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아키텍처인데요. 먼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려야겠죠? 네, 생각보다는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어서 복잡하지는 않은데요. 우선 데이터 분석에서 람다 아키텍처로 알려져 있는 실시간 분석과 배치 분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행 중인 웨비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리얼타임 대시보드와 웨비나 종료 후 전체 통계와 질의응답의 데이터 분석을 위한 아키텍처 2개의 파이프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서비스는 모두 AWS의 관리형 매니지드 서비스로 만들어져 있고요. 인프라를 직접 관리할 필요가 없죠. 또 많은 부분은 서버리스 서비스라서 확장성까지도 제공이 됩니다. 또 특징적인 부분으로는 웨비나에서 나온 고객의 질문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AWS AI 서비스를 연동한 점도 중요한 포인트죠. 네, 웨비나 참석자 액티비티에 대한 리얼타임 분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죠? 참석자로부터 현재 사용 중인 접속 관련 정보와 함께 접속 IP, 시간 등을 주기적으로 수집해서 최종적으로 키바나 대시보드로 보여줄 실시간 분석에 사용하는데요. IP는 람다를 사용해서 지오로케이션을 위해서 변환하기도 합니다. 네, 사용자 액티비티 로그는 스트리밍 데이터 성격일 텐데요. 스트리밍 데이터를 수집, 처리하는 AWS 서비스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오스를 사용한 이유가 있을까요? 수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매니지드 서비스로 제공되는 카프카도 가능하겠지만 저희는 서버리스인 키네시스를 선택했고요. 그중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오스를 사용해서 컨슈머를 구현할 필요 없이 일래스틱 서치로 저장이 되도록 했습니다. 또 동시에 S3로 모든 데이터가 백업되도록 했고요. 저장된 데이터를 서버리스 BI 도구인 퀵사이트를 사용해서 원하는 대시보드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확장성 있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라는 점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키바나 대시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바나 대시보드를 만들 때 중요한 것은 어떤 키바나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사용하여 대시보드를 꾸밀까가 아니라 누가 이 대시보드를 볼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람은 이 대시보드에서 어떤 정보 또는 인사이트를 얻고 싶은지를 먼저 정의하는 겁니다. 따라서 키바나 대시보드를 만들기 전에 웨비나 기획자들과 여러 번 협의 과정을 거쳤죠. 네, 키바나 대시보드에서 어떤 정보를 보고 싶은지 정의한 다음에 시각화에 필요한 데이터가 엘라스틱 서치에 인덱싱 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키바나 디스커버 메뉴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트랙별 접속자 수를 시각화하려면 이벤트 아이디라는 필드에 대해 텀즈 애그리게이션을 하면 되겠죠. 만약 시각화를 위해 다른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프론트엔드 팀과 협의하여 필드를 추가한 후 엘라스틱 서치에 인덱싱을 하면 됩니다. 네, 키바나 대시보드를 보면 먼저 웨비나의 트랙 정보를 보여주는 마크다운을 먼저 구현했고요. 트랙별 참석자 수를 시계열로 보여주거나 현재 시점의 접속자 수를 숫자로 보여주는 타임 시리즈 비주얼 빌더도 구현했습니다. 오른쪽 위의 바차트에서는 웨비나 트랙별 참석자의 직군 비율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 개발자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아키텍트들도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대시보드 아래를 보면 참석자 질문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나 보죠? 네, 맞습니다. 다음 장에서 설명드릴게요. 웨비나 트랙별 참석자가 몇 명인지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웨비나에 참석한 사용자의 실시간 반응을 보고 싶었습니다. 참석자가 질문을 남기면 다이나모DB에 질문이 저장되는데요. 저장된 질문은 텍스트 안에 있는 통찰력과 관계를 찾아내는 자연어 처리 서비스인 아마존 컴프리엔드를 사용하여 실시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어떤 키프레이즈들이 언급되고 있는지, 그리고 감성 분석이라고 하죠. 질문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또는 중립적인지
분석할 수 있는 거죠. 네, 왼쪽에 태그 클라우드를 보면은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 AWS 글루, 인스턴스, 아마존 아테나와 같은 키프레이즈들이 질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질문의 센티먼트 결과 역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왼쪽 파이 차트를 보면 대부분의 질문은 중립적이지만 일부 부정적인 센티먼트가 있죠. 부정적인 질문은 오른쪽 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랙별 질문과 답변 수, 그리고 답변 비율 역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트랙 4번의 질문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질문들을 다른 트랙의 전문가들에게 라우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리얼타임 대시보드였고요. 이젠 웨비나 종료 후 진행할 배치 분석이죠. 네,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배치로 저장된 데이터는 퀵사이트를 통해서 최종적인 통계 대시보드로 제공을 하는데요. 퀵사이트로 데이터를 로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서비스를 설명드리면요. 저장된 통계 파일은 데이터 카탈로그 생성이 먼저 필요하겠죠. 여기에 글루를 사용해서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확보합니다. 그러면 아테나는 그 정보를 사용해서 SQL 쿼리를 보낼 수 있습니다. 퀵사이트는 아테나를 사용해서 데이터에 접근을 하고 퀵사이트의 메모리 기반 저장소인 스파이스에 쿼리 결과를 로딩하면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원하는 시각화 기능을 사용해서 대시보드를 만들게 됩니다. 아테나에 접속을 하면 글루로 생성한 테이블이 좌측에 보이고 실제 데이터를 SQL로 이렇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데이터가 보이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퀵사이트에서는 새로운 데이터셋을 만들게 되는데요. 아테나에 접속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해당된 접속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실제 데이터를 프리뷰 해보면 데이터가 이렇게 보여지고 원하시는 필드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시각화 도구를 사용해서 대시보드를 볼 수 있는데요. 세션 타이틀과 참석자 정보, 분당 접속자 정보도 볼 수 있고 또 질문에 대한 시각화도 가능합니다.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이렇게 시각적 객체를 이용해서 다양한 시각화를 구성할 수 있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 시각화 도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 원하는 경우에는 CSV로 익스포트해서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웨비나 플랫폼이 애널리틱스 서비스를 리얼타임 분석, 배치 분석 관점에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저희 AWS SA들이 만든 웨비나 데모 세션을 경청하셨는데요.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강연 종료 후 강연 평가에 참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